빅툼입니다. 우리가 어떤 죄의 크기를 따질 때 상식적이고 직관적인 죄의 크기와 법에서 말하는 죄의 크기가 다른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우리가 우리나라 돈을 위조해서 쓴다면 최대 무기징역까지 나올 수 있고 최소 2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지게 됩니다. 굉장히 엄하게 다스립니다. 우리나라 법을 보면 사람을 죽여도 가족을 죽인 게 아니라면 대부분 10년 이하의 징역입니다. 물론 다른 조건이나 가중처벌 조항이 있기는 하지만 기본 조항만 보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법에서는 어떤 살인보다는 위조 지폐를 만드는 것을 더 큰 범죄로 간주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사람 죽이는 게 제일 큰 범죄인 것 같은데 일반적인 상식과는 좀 다른 것 같습니다. 환자분들께 가끔 그런 요구를 받습니다. 치과보험이나 실손보험 가입하신 분들 중에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보험금 좀 탈 수 있게 진단코드 좀 바꿔주세요. 아니 내가 치료를 안 받은 것도 아니고 여태까지 낸 보험료가 얼마고 아파서 치료 다 받았는데 보험금을 못하는 게 말이 됩니까? 당연히 안 바꿔줍니다. 그까지 진단코드 하나 그것도 비슷한 이름으로 좀 바꾸는 게 뭐가 그래서 그렇게 유세를 떨고 매정하게 하냐. 그렇게 진단코드를 바꿔서 보험금을 타게 해주면 그 진단서를 낸 의료인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들켜도 과태료 좀 내고 마는 걸까요? 환자 입장에서는 몇만 원 더 받는 것이지만 형법제 233조 허위 진단서 등의 작성에 의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7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엄청나게 엄격한 법입니다. 남의 일이라고 쉽게 생각하지 마시고 징역입니다. 징역. 폭행죄 처벌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단순 폭행죄에 대한 처벌을 살펴보면 사람이 사람을 조업해도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그런데 보험금 몇만 원 타게 해주겠다고 코드 하나 바꾸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7년 이하의 자격정지 뭐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겁니다. 그거 해준 원장은 감옥 갔다 오고 병원 망해서 폐업하고 폐가 망신하는 겁니다. 우리나라 법에서는 사람을 직접 때린 범죄보다 진단서 코드 하나 바꾸는 게 훨씬 더 큰 범죄로 보는 겁니다. 이것도 굉장히 직관적이지 않습니다. 이상해 보입니다. 얼마 전에 자폐 스펙트럼 장애를 가진 아들을 죽인 아버지가 1심에서 징역 5년이 나왔다가 2심에서 징역 3년으로 감형되었습니다. 사람을 죽였는데 징역 3년이 나온 겁니다. 그런데 진단서 코드 잘못 바꿔주면 똑같이 징역 3년이 나올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이런 법 조항들을 보면서 잘못됐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법 조항 자체를 놓고 비교하면 그럴 수도 있겠네 생각을 하시지만 개별 케이스에 대해 판결이 나는 것을 보면 아니 이건 이렇게 판결이 났는데 저건 저렇게 판결이 난다고? 말이 되나?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이런 법들은 잘못되지 않았습니다. 정상적으로 법이 이렇게 만들어져야 하는 것이 맞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세상을 살 때 신뢰라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현금을 쓰면서 현금을 신뢰하지 못하고 매번 위조지폐인지 확인을 해야 한다거나 진단서를 보험금을 타거나 법적인 자료로 사용할 때 신뢰하지 못하고 보험금 신청할 때마다 MRI를 찍어야 한다거나 그러면 세상이 정상적으로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같은 이유로 인해 공문서 위조의 경우는 심지어 벌금형 자체가 없고 10년 이하의 징역형만 존재합니다. 공문서를 위조했다 유죄 뜨면 그냥 징역인 겁니다. 공문서 위조만 큰 범죄로 취급하는 것이 아니라 사문서 위조의 경우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입니다. 사이렌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전에는 레카차에 사이렌을 달아서 소리를 내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게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입니다. 레카차에 사이렌 단 거 걸리면 그냥 뜯어버리면 되는 것 아닌가 할 수도 있는데 징역까지 나올 수 있는 겁니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 45조 1항에 따르면 구급차 운전자가 응급환자 이송 등 용도 외에 구급차를 운용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며 6개월 이내의 업무정지 처분도 받습니다. 구급차 운전하던 사람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도 있고 지나치게 엄격한 법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만 이게 맞는 겁니다. 이런 종류의 일들에 대해서는 이렇게 법을 엄격하게 해놓아야 됩니다. 우리가 운전을 할 때 어디선가 사이렌 소리가 들린다. 그러면 지체 없이 갓길로 비켜주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 이런 신뢰가 없다면 사이렌 소리 울리는데 차가 보이지는 않는다. 이거 경찰차 아니고 레카차 아니냐. 레카차가 사이렌 울리고 꿀 빠는 거 괘씸해서 어떻게 보고 있냐. 지금 구급차가 사이렌 울리면서 가는데 아니 저 차는 진짜 응급 환자가 탄 게 맞나. 얼마 전에 보니까 구급차 비켜줬더니 커피 사러 가는 길이더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어떤 택시기사는 구급차랑 사고가 나자 안에 환자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려고 나섰다가 결국 환자는 적절할 때 적절한 처치를 못 받고 사망하는 사건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신뢰의 문제입니다. 단순히 구급차 보고 비켜주면 뛰어난 국민성, 안 비켜주면 미개한 국민성, 이게 아닙니다. 구급차 보일 때마다 비켜줬더니 매번 환자는 없고 커피 사러 가더라. 연예인 태우고 택시처럼 이용하더라. 그러면 구급차를 봤을 때 어떻게 비켜줄 수가 있겠습니까? 국민성 문제가 아니죠. 우리가 사이렌과 구급차를 신뢰할 수 있어야 그런 차를 봤을 때 지체 없이 비켜줄 수 있는
겁니다. 신뢰는 전제 조건이 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직접 사람을 한 명 해친 사람보다 이런 식으로 구급차에 대한 신뢰를 깨뜨려 전국에 있는 모든 응급 환자 이송을 방해한 사람이 결론적으로 더 많은 사람을 죽였을 수도 있는 겁니다. 우리는 직접적으로 그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도 거기에 맞는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고 넘어갈 수 있는 신뢰를 깨뜨리는 부분에 대해서도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사회의 신뢰를 깨뜨리는 범죄에 대해서는 통상적인 경우에 비해 과한 처벌을 이미 하고 있고 그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영상 요약하겠습니다. 사회의 신뢰가 깨지게 되면 그에 따라 파생되는 문제나 비용이 매우 큽니다. 사회의 신뢰를 깨뜨리는 범죄에 대해서는 큰 처벌을 함으로써 신뢰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